여러분 안녕하세요.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진행의 김지희입니다. 자, 전국 아파트값 낙폭이 4주 연속 둔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 서초 강남 등 주요 지역의 내림폭은 전주의 절반 수준으로 축소됐고요. 전세 시장도 다소 낙폭을 줄이며 숨고르기에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과연 이대로 낙폭을 멈추고 안정을 되찾게 될지 시장의 향방들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저희는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전문가와 함께 상담 나눠보실 수 있는데요. 전화번호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문자가 편하신 분들은 샵 398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전문가의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2부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답답한 고민 속 시원하게 해결해 주실 전문가분 모셨습니다.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 양승묵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차원부동산투자연구소의 양승묵 소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설은 잘 쇠셨는지요? 명절이 지나고 첫 방송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설에 궁금했던 듯 가족들이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궁금했던 부동산에 관한 고민들이 있으시다면 지금 바로 전화 주셔서 상담받으시면 시원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굉장히 바깥 기온이 낮습니다. 수도 계량기 동파 사고도 자주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영하 15도 밑으로 내려가면 동파 사고 발생률이 굉장히 급증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각 가정에 수도 계량기가 잘 보온이 유지되고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라겠고요. 혹시나 동파가 발생한다면 다산 콜센터로 전화하시면 요즘에는 수도 계량기 교체를 하는데 비용이 들지 않습니다. 시에서 다 지급을 해주기 때문에 무료로 교체가 가능하시니까 동파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다산 콜센터로 연락하셔가지고 처분을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고민이 있으면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 테니까 지금 바로 전화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 많이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시장의 방향들, 흐름들도 궁금하실 테고요. 또 내가 가진 부동산 잘 가지고 있는 건지 포트폴리오 점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저희에게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02-2638-3970번으로 받고 있고요. 샵 3989 문자도 활짝 열어놓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여러분의 부동산 관련한 고민들 해결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텐데요. 먼저 문자로 온 사연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109번님이 보내주신 내용 보도록 할게요. 무주택자입니다. 하남 교산 스타폴의 3차 지역주택조합 계약할까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자, 이분은 실거주 목적으로도 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계약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다른 곳을 좀 살펴보는 게 좋을까요? 네, 시청자분께서 이제 문자로 문의를 주셨습니다. 일단 정리를 좀 해볼게요. 무주택자라고 그러셨고요. 무주택자이시고 지금 하남에 지역주택조합이라고 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자, 제가 그 명칭을 말씀하셨는데 정확히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답변은 동일할 것 같습니다. 이 하남 쪽에 시청 있는 인근으로 해서 여기에 이제 굉장히 좀 낙후가 많이 되고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던 곳이죠. 자, 그런데 여기 C구역이라고 해서 하남 쪽에 하남시청 바로 앞쪽에 C구역이라고 해서 재개발 진행하는 구역이 있고요. 예전에 아래쪽에 또 E구역, A구역 해서 진행하던 곳이 있었는데 다 무산은 됐었습니다. 해제가 됐던 지역인데 지금 현재 또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죠. 진구를 하면서 재개발을 하려고 추진 중입니다. 아마 E구역이라고 할 텐데 이 구역 제가 관심이 있어가지고 계속 보고 있는 지역이고요. 그 주변으로 해서 아마 이 주변일 텐데요. 여기에 이제 지역주택조합을 지주택이라고 그러죠. 지주택을 하고 있다라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합원을 모집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게 이 빌라가 아파트로 바뀌는 거는 아니면 단독주택이 아파트로 바뀌는 거는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재개발로 인해 가지고 바뀌는 방법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지역주택 조합이라고 해서 바뀌는 방법입니다. 근데 둘간을 잘 구분을 못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좀 정리를 해드리면 이 지주택은 지주택과 그리고 재개발이 있는데 재개발 요 둘간을 이 구분 짓는 법이 다릅니다. 일단 지주택 같은 경우에는 주택법을 따라야 되고요. 주택법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우리 도정법이라 그러죠. 굉장히 톱니바퀴처럼 잘 굴러가도록 만들어놓는 법입니다. 자, 이 주택법에 따라서 지역주택조합을 하는데요. 이 주택법에 따르면 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지역주택조합이 있고요. 그 다음에 직장주택조합이 있고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이 있습니다. 리모델링. 우리가 말하는
이제 재건축이 안 되면 리모델링을 한다라고 많이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근데 이제 그 법이 어딘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그런데 살펴보면 그 리모델링 관련한 법도 이 주택법에서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주택법에 다 이 요건들이 다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는 별개로 치고 이 지역주택조합이라고 있는데 이 지역주택조합이 주택법으로 인해 가지고 제재를 받으면서 규제를 받으면서 이 아파트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요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일단 조합이 설립이 돼야 되겠죠. 조합이 설립되는데 이 조합이 설립되려고 하면 먼저 토지의 소유권을 한 15% 정도를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확보를 하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지역에 지역주택조합이 결성되어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지역에 토지의 사용 승낙을 한 80%를 일단 받아야 돼요. 그러면 사용 승낙을 받는 건 좀 쉽습니다. 그 사용 승낙을 받아가지고 15%만 확보하고 있으면 되기 때문에 사용 승낙 80%를 받아가지고 조합을 설립을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착공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택법에서는 이제 착공이라고 말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 승인이라고 합니다. 사업계획 승인을 착공 허가처럼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이 사업계획 승인을 받기가 굉장히 까다롭습니다. 그 요건이 왜 까다롭냐면 바로 95% 최소 95%의 토지 소유권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여기를 이제 나머지 5%에 대해서는 매도 청구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5%를 가지고 있어야지만 그 지역에다가 이제 싹 철거를 하고 아파트를 지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조합이 설립되어 있다고 해서 바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수 있는 게 아니고요. 95%의 소유권을 확보해, 그러니까 땅을 다 매입을 해야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지역주택조합이 잘 성공하는 사례가 굉장히 극히 드물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라면 만약에 선생님께서 이제 무주택자이신데 이제껏 주택이 없다가 이제 주택을 마련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신 것 같은데 지역주택조합을 해서 성공하신 분들은 극히 드물다. 한 100명 있으면 5명이 될까 말까 한 그런 확률이기 때문에 차라리 이렇게 지역주택조합은 지금 하지 마시라. 어느 분들이 오신다 하더라도 지역주택조합을 하지 마시라라고 말씀드립니다. 차라리 하려면 사업계획 토지 확보가 얼마나 됐는지는 확인을 하고 그 다음에 뭐 거의 뭐 90% 가까이 확보가 됐다 그러면 그때는 들어가셔도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좀 참으시라라고 말씀드리겠고, 차라리 지역주택조합이 아니고 만약에 자금이 좀 있으시다 그러면 도정법에 의한 재개발로 가십시오. 재개발에다가 전세를 끼고 우리가 전세를 낀 투자라 그러죠. 갭 투자라고 합니다. 이 갭 투자를 차라리 활용을 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요즘에는 경기도권 이런 지역에 일부 이제 가격이 좀 하락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피나 아니면 갭이 좀 작아졌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역주택조합을 투자할 돈을 가지고 차라리 재개발 쪽에다가 투자를 하셔가지고 하시는 방법이 훨씬 더 성공 확률이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요 하남 2구역 어차피 하남 쪽을 보시고 계시니까 그쪽이 거주 지역이나 아니면 직장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남 2구역을 한번 가보셔가지고 여기에서 활로를 좀 찾으시라 이렇게 전하고 마칠까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다시 한번 연락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주택법에 대해서 그리고 지역주택조합에 대해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안전하게 투자하실 수 있는 방법 안내를 해드렸는데 이 구역 쪽으로 살펴보시기를 권유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고 임정활동도 꼼꼼하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반갑습니다. 예. 자, 시청자분 어떤 고민 해결해 드릴까요? 제가 보면 제가 지금 집이 한 2개 있는데 네, 1억 정도 지금 자금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자양동이나 삼전동 쪽으로 한번 투자하면 어떤지 물어보려고 했어요. 투자 목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여유자금 1억 원으로 자양동이나 삼전동 어떤 곳이 조금 더 좋은 선택일지 전문가 의견 들어볼게요. 예, 안녕하십니까 신현자님. 예,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예, 전화 잘 주셨습니다. 예, 제가 간단하게 그냥 정리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지금 두 주택을 보유하고 계신다고 하셨고요. 예, 자, 그리고 이제 1억 원의 보유 자금을 갖고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예, 1억 원. 자, 1억 원인데 1억 원이 굉장히 요즘 중요하죠. 은행에 넣어놔도 뭐 이제 금리가 올라가지고 많이 받는다, 이자를 많이 받는다 그러고 섣불리 또 투자하기에는 이게 또 1억의 가치가 또 잘못해서 또 떨어지면 어떡하냐 이런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근데 어쨌든 시청자님께서는 투자를 하실 부동산이 가장 안정적인 자산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부동산에다 투자를 하시려고 하는데 지금 보시기는 잘 보신 것 같아요.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위치가 요즘에는 아시겠지만 뭐 아파트 같은 경우는 굉장히 갭이 커서
투자를 하기가 쉽지가 않고요. 그리고 이제 빌라를 투자한다 하더라도 재개발이 어느 정도 이제 확정이 되어 있는 지역들은 굉장히 또 투자금이 많이 높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재개발이 향후에 될 수 있는 지역들은 아무래도 좀 투자금이 적게 들어가겠죠. 그런 지역을 살펴보셨을 때 1억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이 어딜까 보셨을 텐데요. 지금 네. 보신 곳이 자양동하고 이제 삼전동을 보시는 겁니다. 예. 자, 그런데 이제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지역을 자양동을 쭉 살펴보면 자양동이 뭐 1동, 2동, 3동, 4동이 있는데요. 자양 2동이 아마 보셨는 지역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자양 2동은 아직까지도 노후주택, 주택들이 워낙 많지는 않기 때문에 여기가 아무래도 갭이 좀 적다. 그리고 또 아래쪽에 보시면 또 삼전동 일대도 단독주택 아니면 빌라들 이런 저층 주거 밀집 지역인데 여기도 마찬가지로 일단 노후도가 좀 만족되지 않기 때문에 1억 원 정도의 자금을 가지고 투자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내가 투자를 했을 때 둘 중에 어디를 투자하는 게 더 좋을까 이런 고민이실 것 같은데요. 예. 저라면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이 두 개의 지역을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을 때 노후지는 맞는데 저층 주거지예요. 저층 주거지는 맞는데 우리가 일단 1억을 가지고 이 자산을 많이 불리려고 그러면 단시간에 좀 많이 불리려고 그러면 아무래도 재개발을 봐야 되겠죠. 재개발을 보는데 재개발의 요건들이 보통 보면 67%의 노후 주택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30년 이상 된 주택들이 네. 있어야지만 여기가 이제 재개발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이제 모아타운이라고 해가지고 이 67%를 57%까지 낮춰주고 30년이 아니고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20년으로 낮춰줬기 때문에 어디나 이제 모아타운으로 추진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그런데 한번 가보시면 알겠지만 자양동이라든지 자양 2동이나 아니면 삼전동 쪽을 가보면 굉장히 이 접도율도 높고요. 도로도 반듯반듯하고 이렇게 재개발을 당장 진행시키기에는 다른 곳들보다 우선순위가 좀 밀린다라는 느낌을 가지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 시간이 한참 지나서 뭐 장기적으로 한 10년 뒤를 보시고 지금 투자를 하시겠다 그러면 저는 말리진 않겠습니다만 만약에 단기적으로 어느 정도 5년 지나가지고라도 어느 정도 좀 시세 차익을 보고 매도를 하고 또 그 불어난 자산을 가지고 또 다른 데 투자를 하고 이렇게 만약에 계획을 세우신다고 하시면 차라리 여기 자양동이나 삼전동보다는 제가 한 곳을 알려드릴 테니까요. 그쪽을 먼저 가보시고 투자하시는 게 어떨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살펴보면 우리 1억 원으로 투자할 수 있는 곳.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1억 원으로만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자금이 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든 만약에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면 여기는 개발이 될 곳이기 때문에 조금 자금을 어디서 뭐 좀 빌린다고 하더라도 아니면 뭐 대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자금을 확보하셔가지고 여기다가 투자를 한번 해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어디냐면요. 위치가 3호선 있잖아요. 우리 3호선 라인이 굉장히 좋습니다. 서울에 물론 뭐 2호선, 9호선, 7호선 이렇게 다 좋다고 하지만 3호선도 굉장히 좋거든요. 3호선요? 예, 3호선. 지하철 예. 3호선이 좋습니다. 3호선. 3호선이 왜 좋냐면 저기 일산 대화역부터 시작을 합니다. 일산에서 시작을 하는데 여기 보시면 우리 종로 있죠. 종로 쪽을 이 3호선이 지나가고요. 그리고 이 3호선이 종로를 지나가고 아래쪽으로 해서 약수를 지나서 강남 쪽으로 또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일자리 많은 곳이 세 곳이 있잖아요. 서울에서. 여기 도심, 종로 쪽, 그리고 강남, 그리고 여의도 쪽이 있는데 그중에 두 가지를 만족을 하는 지하철 노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 직장으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이 3호선 라인을 타고 많이 거주를 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근데 그중에서도 좀 가까운 곳이 아무래도 좋겠죠. 가까운 곳을 살펴보는데 이 종로에서 위로 좀 가다 보면 이 홍제역이라는 곳이 있어요. 홍제역. 예, 홍제역 그 위에 보면 이제 연신내역이나 불광역이나 해서 이쪽에 재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여기는 이미 피가 좀 많이 올라버려 가지고요. 1억대로는 투자하시기에 굉장히 힘듭니다. 아예 물건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근데 조금만 아래쪽에 보시면 홍제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홍제역은 오히려 불광역이나 아니면 연신내역보다도 이 도심에 훨씬 더 가깝기 때문에 한 두세 정거장만 지나가면 도심으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위치가 굉장히 좋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고 조금만 더 확대를 해보겠습니다. 확대를 해보면 여기 홍제역 바로 인근으로 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홍제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한번 드렸었는데요. 이 홍제역 2번 출구로 나오면 여기 제가 지금 그리는 이 구역 보이시죠? 이 구역이 홍제 역세권입니다.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여기가 지금 현재
서울시에다가 이제 사전검토를 신청을 해서 사전검토가 통과가 됐는 겁니다. 사전검토가 통과가 됐다는 것은 거의 구역 지정이 임박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모든 재개발에 진행할 수 있는 그 지정 요건들, 요소들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사전검토를 통과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재개발이 진행된다. 여기도 예전 같으면 한 1억대로 다 투자를 하실 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이미 뭐 사전검토를 통과해버렸기 때문에 가격이 많이 올라서 지금 여기는 쉽지가 않을 거고요. 자, 그런데 그 위에 바로 보면 여기 인왕초등학교가 있어요. 인왕초등학교. 여기 인왕초등학교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해서 구역이 있습니다. 이 구역이 지금 현재 홍제 역세권 재개발인데 기존에 추진했던 구역은 먼저 추진했기 때문에 여기는 1구역이라 그러고요. 1구역이라 그러고 여기에 2구역이 있습니다. 2구역. 요 2구역이 지금 현재 추진위에서 추진을 굉장히 열성적으로 하고 있고요. 동의율은 아마 약 한 50% 정도 나올 겁니다. 50% 조금 안 되게 나올 것 같은데요. 이 50%가 넘으면 사전검토를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검토를 신청하면 서울시에서 요건만 만족하면 구역 지정해 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구역 지정되기 전이니까 아무래도 아직까지는 조금 우리 1억대로 투자할 수가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여기가 만약에 아무리 1억대로 투자하고 나중에 재개발이 돼가지고 아파트로 바뀌는 지역이다 하더라도 여기가 뭐 굉장히 뭐 입지가 좋아지는 지역이 아니라면 그렇게 굳이 뭐 하실 필요 없잖아요. 다른데 뭐 자양동이나 아니면 삼전동이나 이런 데 들어가셔도 되는데 여기가 좋아지는 이유는 뭐냐면 요 위에 보시면 유진상가가 있어요. 굉장히 오래된 상가들입니다. 한번 임장을 가보시면 아실 겁니다. 그리고 이 2구역 바로 옆에 인왕시장이 있어요. 이 인왕시장과 유진상가를 합쳐가지고 서대문구에서 여기다가 우리 복합업무시설 있죠. 업무시설. 복합업무시설입니다. 복합업무시설. 복합업무시설이라고 하면 업무시설도 들어가고 상업시설도 들어가고 그리고 주거시설도 들어가고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복합적인 요건들을 만족해서 최대한 고층 빌딩을 올리는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복합업무시설을 만든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장 개발이 들어가면 한 10년 후에는 복합업무시설이 완성이 되겠죠. 여기가 강남으로 치면 코엑스가 하나 여기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거기다가 지하철역이 가깝고 또한 역세권 재개발이기 때문에 역세권 재개발은 또 용적률도 많이 주거든요. 그래서 사업성도 굉장히 좋게 나옵니다. 아마 1000세대 이상이 나올 것 같은데요. 우리 아파트 가격이 서울에서 가장 높은 곳들 이렇게 쭉 살펴보면 대부분 다 역세권에 그리고 또 대단지 아파트들이 가장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향후에 재개발이 진행이 된다고 하면 바로 홍제역 인근에 1000세대가 넘는 대단지 아파트가 된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왕초등학교를 끼고 있고 이 주변에 다 재개발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홍제 헤린드 플레이스 같은 경우에도 재개발로 진행이 되어서 여기가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거든요. 그리고 뒤에 홍제 그린 아파트, 홍제원 힐스테이트, 인왕산 힐스테이트 등등의 아파트들이 있는 데다가 여기 홍제 1구역, 역세권 재개발 1구역, 2구역 그리고 아래쪽에 또 역세권 재개발을 진행하고 있으니까 이 재개발 구역들이 다 아파트가 형성이 되고 또 위쪽에 보시면 말씀드렸던 강남의 강북에 코엑스가 될 수 있는 이런 지역에 복합 업무 시설이 들어오는 것들까지 갖추고 있다. 학교도 갖추고 있고 바로 아파트 주거 단지가 되고 벨트가 형성이 되고 그리고 업무 시설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3박자를 다 갖추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를 꼭 주목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께서는 이제 어차피 전화를 주셨고 1억 원을 가지고 1억 원대를 가지고 투자를 하시려고 마음을 잡수셨기 때문에 오히려 삼전동이나 아니면 자양동보다는 조금 더 빨리 진행이 되어서 시세 차익을 먼저 볼 수 있는 이런 홍제동 지역에다가 투자를 하시기를 권해드리겠고요. 여기에서 만약에 돈을 벌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가셔가지고 자양동이나 아니면 자양2동이나 아니면 삼전동으로 투자를 하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 정도면 답변이 될 것 같습니까? 예, 고맙습니다. 그러니까 자양동 쪽보다는 3호선은 많이 홍제를 오시라 그 말이죠. 예, 물론 입지는요 자양동이 더 좋아요. 삼전동이 더 좋고 자 그런데 먼저 개발이 되면 시세 차익이 먼저 날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먼저 돈을 벌고 그 다음에 자양동이나 삼전동 가셔도 늦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진행 속도가 조금 더 빠른 홍제동 쪽을 먼저 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임장 활동도 꼼꼼히 해보시고요. 또 궁금한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 상담이나 대면 상담 신청하셔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3328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자녀 명의 사당동 모아타운을 계약했습니다. 2012년 준공인데 권리 산정 기준 조건이 궁금합니다.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사당동의 모아타운에 대해서 궁금하신 것 같아요. 좀 자세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사당동 모아타운을 계약하셨다고 하셨습니다. 뭐 잔금을 치르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일단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일 궁금하신 게 지금 권리 산정 기준일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여기 사당동에 보면 모아타운이라고 해서 이렇게 제가 지금 그리고 있는 지역이 모아타운으로 10월 달에 선정이 됐습니다. 10월 달에 선정이 됐고 아마 언제 매수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약은 하셨다고 했는데요. 우리 방송을 보고 하시지 않으셨을까 굉장히 좀 축하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일단 모아타운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는 이 사당동입니다. 사당동. 이제 10월 달에 선정이 됐었는데요. 그때 이제 선정이 됐는지 아니면 뭐 이게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때 당시에는 잘 몰랐는데 이제 공부를 이제 계속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보니까 이 후보지로 선정이 되면 이제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자치구에서 서울시의 재정을 지원을 받아가지고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합니다. 관리 계획을 수립을 하고 요게 아마 올해 관리 계획이 수립이 될 거예요. 수립이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요거와 별개로 이제 또 조합을 구성을 하겠죠. 조합 설립을 합니다. 이 모아타운은 이 다른 재개발하고는 다르게 다른 재개발은 75% 동의만 받으면 되잖아요. 대신에 이제 조합 설립하는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80% 동의율이 나와야 됩니다. 조금 더 높죠. 그래서 조합을 결성하기에는 조금 더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이 사당동 같은 경우에는 위에 우리 또 롯데캐슬 있잖아요. 그 재개발됐던 곳. 거기를 이제 재개발되는 것을 보셨던 분들이 열망을 많이 가지고 계세요. 우리도 여기 빌라를 재개발만 잘 진행이 되면 이런 아파트를 한 채 갖고 있을 수 있겠구나. 이래서 여기를 이제 재개발로 모아타운으로 추진하려는 추진 의지가 굉장히 강할 걸로 보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위치도 굉장히 좋고 강남이고 또 우리 뭐 바로 이수역 바로 옆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입지가 좋은 곳이에요. 여기다가 이제 투자를 하셨는데 중요한 거는 이제 권리 산정 기준일이 중요하다고 이제 궁금하다고 하셨는데 제가 왜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제 방송을 보셨다면 얼마든지 권리 산정 기준에 대해서 해소가 되셨을 것 같은데 일단 모아타운 후보지는요. 만약에 우리가 여기가 10월 21일 날 선정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10월 21일 이전에 착공 허가만 나면 됩니다. 착공 허가. 그러니까 이전에 지어졌던 것들은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리 뭐 그 전에 지어진 거를 받나 하더라도 다 입주권을 받을 수가 있고요. 여기 10월 21일 이전에 착공계를 제출을 하고 착공 허가를 받고 나서 그때부터 짓기 시작한다 하더라도 그 건물에는 다 입주권이 나온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전에 계약을 했고 이미 지어진 집을 계약하시는 거니까 권리산정 기준이라고는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쭉 계속 보유하시면 나중에 좋은 결과가 나올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상담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전화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어떤 고민 가지고 계실까요? 저희가 서울에 집은 하나 있는데요, 아파트. 네. 요번에 어떻게 돈이 좀 생겨서 4억 정도로 하나를 마련을 해볼까 하는데 그 어느 쪽이 좋은가 해서요. 지금 여유자금 4억 원으로 서울 일대에 네. 투자할 만한 투자처를 찾고 계신 거군요. 네네. 네, 그럼 지금 거주하시는 곳은 다른 지역이세요? 서울이에요.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시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자세한 내용들 한번 전문가 상담 나눠보겠습니다. 네. 예, 안녕하십니까 신자님. 안녕하세요. 네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예, 전화 잘 주셨고요. 네. 그리고 또 지금 되게 투자하기에 딱 좋은 상태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지금 네. 시청자분은 1주택자라 그러셨잖아요. 네. 자, 그런데 이제 우리 그 대책이 발표가 돼가지고 이제 규제 지역이 네. 다 해제되고 또 취득세 중과 완화가 되면서 네. 2주택까지는 이제 그냥 취득세가 일단 굉장히 예전에는 취득세가 되게 고민이었거든요. 네. 2주택이 되는 순간 8%의 취득세를 내야 되니까 남들보다 뭐 7% 이상 비싸게 사야 됐거든요. 그래서 네. 굉장히 허들이 컸는데 지금은 이제 이 규제가 다 완화되다 보니까 2주택자들한테도 뭐 규제 지역이든 비규제 지역이든 상관없습니다. 그냥 1에서 3%만 내면 되는 거예요. 그냥 1주택자들하고 네. 똑같이 지급을 받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굉장히 좋은 상황이신 거고 또 두 번째로 이제 한 4억의 여유 자금을 가지고 보유를 하고 계신다 그랬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제가 여러 번 방송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현재 4억을 가지고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저는 딱 한 군데만 말씀을 드려요. 다른 데는 뭐 얘기도 안 드립니다. 자, 왜 그런지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우리 서울의 아파트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가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네. 어느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선뜻 지금이 이제 바닥이다라고 생각하기에는 아직도 긴가민가해요. 그죠? 그리고 네. 금리도 아직까지 뭐
이제 많이 오르긴 했지만 이게 계속 유지가 될지 아니면 떨어질지 아니면 더 올라갈지 그 누구도 장담은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네. 어찌되었건 금리가 지금 상황으로 계속 유지된다고 하더라도 일단 사람들의 심리 자체가 너무 위축이 돼버렸기 때문에 아무리 네. 규제를 완화한다 하더라도 지금 급격하게 이렇게 막 매수세로 돌아서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러다 보면 아무래도 아파트에 대해서 투자를 하기에는 선뜻 투자를 하기에는 조금 리스크가 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만약에 보유 자금이 한 4억대, 5억대 정도 된다 그러면 굳이 아파트를 볼 필요가 뭐 있냐. 차라리 더 개발에 의해 가지고 수익을 가져갈 수 있는 그런 지역에다 투자를 하는 게 그런 상품에다 투자를 하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아, 오늘 제가 네. 이제 답변 드리는 거를 잘 들어보시고 꼭 한번 현장에 가서 보시고 네. 한번 선택을 한번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서울의 1주택자이신데 이제 상황이 굉장히 좋아졌어요. 제가 용산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용산은 네. 서울의 중앙에 있습니다. 네. 이 화면을 보고 계시겠지만 서울의 중앙에 있어요. 서울의 중앙에 있고 이제 한남 뉴타운이라고 있죠, 오른쪽에. 이 한남 네. 뉴타운이 앞으로 봤을 때 서울시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자랑할 수 있는 그 강남과 이렇게 버금갈 수 있는 그런 지역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민족공원이 있고요. 제일 중요한 게 또 여기 아래쪽에 보시면 서쪽에 용산 정비창 부지가 있죠. 여기가 국제 네. 업무 시설로 해가지고 국제 업무지구라고 하죠. 여기다가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제 작년에 이제 발표를 했었습니다. 작년 후반기에 발표를 했는데 여기를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만든다고 해서 입지 규제 최소 구역입니다. 최소 네. 구역. 요건 이제 용도 구역이라고 하는데요. 그 용도 구역 중에서도 개발을 많이 시켜야 될 지역은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이라고 하는 것으로 지정을 합니다. 물론 이전에 지정된 곳이 뭐 한 3군데 정도밖에 없어요. 포항에 있고 뭐 경주에 있고 인천에 있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지역들은 네. 많이 입지 규제 최소 구역의 혜택을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여기 네. 서울의 땅은 핵심 노른자의 땅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 네. 입지 규제 최소 구역으로 지정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한 1,500% 이상까지 올려주겠다라고 하니까 얼마나 높은 고층 빌딩들이 많이 들어오겠습니까? 일자리가 네. 그만큼 많이 들어온다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봤을 때 미래를 봤을 때 여기 용산은 무조건 하나 땅 한 평이라도 갖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면 여기 뭐 국제 업무지구만 들어온다고 해서 여기가 막 땅값이 막 좋아지긴 할 텐데 그렇다고 해서 뭐 빌라들이 많이 오르고 뭐 그러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빌라들이 많이 오르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재개발이 되어서 아파트가 됐을 때 많은 시세 차익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 용산이 전부 다 진짜 저층 주거 지역이에요. 길도 말도 네. 못합니다. 그래서 여기를 재개발을 시켜야 되는데 재개발을 시키려고 한꺼번에 다 지정을 또 시켜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제 서울시에서는 신속통합이라는 공모를 받아가지고 진행하는 재개발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 그와 별개로 또 동네 주민들이 모여가지고 지정 제한을 요구하는 역세권 재개발도 추진을 하고 있어요. 제가 여기에 대해서만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위에 네. 보면 서계동이 있습니다. 서계동에 여기 현제 네. 신속통합기획 제2차에 공모를 진행을 해가지고 후보지로 선정이 됐어요. 1차 때 지원을 했지만 아쉽게 떨어졌을 거예요. 그래도 2차에 선정이 됐습니다. 여기에 투자하신 분들 굉장히 성공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청파 네. 1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여기도 신속통합기에 작년에 선정이 됐었죠. 그리고 그 옆에 청파 1구역이라고 해가지고 예전부터 구역은 지정이 돼 있었는데 조합 설립이 인가가 안 났던 곳이 있는데 여기도 이제 조합 설립 인가가 곧 나게 되죠. 그리고 네. 그 청파 1구역과 2구역 사이에 역세권 재개발이라고 해서 역세권 재개발을 추진하는 구역이 있고요. 또 왼쪽에 보면 공덕 재개발 그리고 또 아래쪽에 원효로 역세권 재개발, 그 옆에 효창동 역세권 재개발, 아래쪽에 용문동 여기는 공공복합지구입니다. 그 아래쪽에 네. 원효로 3가 여기는 신속통합기획에 지원을 했는데 탈락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만 묶여 있습니다. 하지만 뭐 조만간 또 될 것 같다. 워낙 입지가 좋고 또 저층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선정이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굉장히 또 가격은 좀 높습니다. 그리고 아래쪽에 보면 원효로 4가라고 해서 이번에 모아타운으로 선정된 지역이 있고요. 그 아래쪽에 뭐 산업아파트 등등을 해서 재건축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일대가 지금 보시다시피 어차피 여기는 아파트 구역이 있고요. 다 아파트로 바뀌는 곳입니다. 다들 네. 아파트로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다 투자하시는 게 가장 높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예전에 뭐 저기 마포 쪽에 보면 아현동이나 북아현동 같은 경우에도 지금 아파트가 다 군집으로 많이 들어서니까 가격이 많이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만큼 네. 아파트가 들어서서 좋은 지역의 아파트가 들어서서 소득이 높은 분들이 많이 들어오게 되면 그게 학군도 좋아지게 되고 등등의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아파트 가격이 많이 상승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시간이 네. 지났을 때 국제 업무복합지구도 완성이 되고 또 이 아파트들도 한 향후 10년 뒤에 다 아파트가 된다고 하면 굉장히 좋은 지역입니다. 자, 그 중에서도 네. 지금 현재 이제 진행하고 있는 중에서도 원효로 1가 역세권 재개발 구역을 잘 살펴보시면 정말 잘 원효로 살펴보시면 일가요? 예, 정말 잘 네네. 살펴보시면요. 이 원효로 네. 1가에 한 4억대로 투자할 수 있는 물건을 찾을 수도 있을 거고요. 네. 그리고
그 바로 위쪽에 보면 원으로 청파 3가가 있습니다. 청파동 3가. 네. 여기 청파동 3가는 좀 나중에 혹시나 더 궁금하시면 와서 이제 좀 물어보고 하셔야 되겠지만 지구 단위 네. 계획 구역이 있어가지고 거기는 피하고 투자를 하시면 충분히 성공하실 것 같고요. 자, 네. 그리고 바로 위에 보면 또 청파동 1가가 있습니다. 구역이 지정된 곳은 아닌데 거기도 노후 저층 주거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도 네. 투자를 하시면 굉장히 빛을 발해볼 수 있겠다. 나중에 역세권 재개발이나 아니면 모아타운이나 이런 걸 추진했을 때 지금은 가격이 낮지만 가격이 낮은 만큼 그만큼 피가 없다는 거죠. 남들보다 싸게 사서 더 많은 시세 차익을 올릴 수 있는 그런 지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네. 시청자분께서는 이 용산을 한번 임장을 하시되 원효로 1가를 네. 먼저 한번 살펴보시고요. 원효로 1가가 네. 가격이 너무 높아서 만약에 4억으로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네. 청파동 3가, 청파동 1가 순으로 한번 꼭 살펴보시기를 아. 바라겠습니다. 네네. 예, 이 감사합니다. 정도로 답변을 마치고요. 꼭 한번 네. 임장 한번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용산 그중에서도 청파동 쪽을 좀 관심 있게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혼자서 고민하지 마시고 이렇게 전문가와 함께 상담 받아보시면서 조금 더 빠르고 안전한 부동산 투자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문자 사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0163번님이 보내주신 내용입니다. 면목동 모아타운 선정구역 내 빌라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매도 시점 궁금해요 라고 보내주셨습니다. 모아타운 선정구역 내에 지금 보유를 하고 계시는데 벌써 매도를 생각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자, 언제쯤 매도하는 게 가장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을까요? 네, 답변을 어떻게 드려야 할지 잠깐 좀 고민을 좀 했습니다. 일단 면목동 인근에 뭐 신속통합기획 그리고 공공재개발 그리고 모아타운에서 지금 여기 화면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가 지금 구역이 지정된 곳 아니면 후보지로 선정된 곳들이 다 나와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지금 현재 재개발을 진행한다고 후보지로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달리 말씀을 드리면 향후에 한 10년 뒤가 지나면 여기는 전부 다 아파트로 바뀌어 있을 것 같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에 표시가 안 된 부분 중에 또 제가 살펴보면 여기 면목역 바로 아래쪽 그리고 사가정역 왼쪽으로 해서 여기도 역세권 재개발로 이제 사전 타당성 검토가 들어갔고 아마 통과가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구역들도 지금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여기 일대 그리고 이쪽 면목동 일대 위에 또 상봉 13구역, 상봉 13구역 제가 항상 말씀드렸었죠. 여기 상봉 13구역도 신속통합계획이 선정이 돼가지고 지금 현재 추진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그리고 아래쪽에 공공재개발 여러분들 보십시오. 여기가 다 아파트가 되는 곳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은 시청자분은 지금 이제 모아타운이 선정이 됐는데 벌써 이제 매도를 할 고민을 하고 계신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가만 생각을 한번 해봤는데 아까 제가 잠깐 고민을 했었다 그랬죠.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그게 있었습니다. 일반적인 재개발은 우리가 조합 설립이 인가가 되더라도 언제든지 조합은 지위가 승계가 됐었습니다. 관리 처분 인가 전까지는요. 그런데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우리 가로주택 정비 사업이나 아니면 소규모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이 조합이 설립이 되면 조합 설립 있죠. 조합이 설립이 되면 그 이후에 조합은 지위 승계가 안 됐습니다. 승계가 안 됐어요. 투기과열지구에서 승계가 안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 조합들이 여기 거주를 하고 계시는 분들이나 소유하고 계시는 분들이 끝까지 남아가지고 아파트를 받아라는 의미에서 이 지위 승계를 좀 막아놨던 얘기입니다. 일반적인 우리 재건축이 그랬죠. 서울시에 있는 재건축들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조합은 지위 승계가 안 되기 때문에 팔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되기 전에라도 지금이라도 좀 팔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을 하셨던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제가 자꾸 그런데라고 얘기를 드리죠. 이 투기과열지구가 서울시에 4개 구를 남겨두고 면목동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제가 돼버렸습니다. 해제가 돼버리면 뭐가 좋아지냐 하면 재개발, 재건축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이 조합원 지위승계 있잖아요. 이 조합원 지위승계도 투기과열지구의 영향을 받았던 겁니다. 그런데 해제가 돼버렸다고 했죠. 그래서 조합 설립 인가 후에도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합니다. 가능하다 보니까 우리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너무 매도하려고 고민하지 않으셔도 된다. 재개발은 가격이 아시겠지만 이 계단식으로 계속 이렇게 상승을 하게 됩니다. 언제까지? 수익이 없을 때까지. 아파트 가격이 이만큼 올라가 있는데 재개발이 여기까지 올라갔다, 목에 찼다 그러면 그때까지는 계속해서 계단식으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매도하는 시점은 뒤로 미룰수록 좋다. 이게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시청자분께서는 지금 이제 조합 설립 인가나도 언제든지 조합은 시의 승계가 가능하기 때문에 너무 고민하지 마시고 최대한 늦게 매도를 하시라. 이렇게 조언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금 더 보유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보유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성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늦게 매도 타이밍 잡아보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다면 다시 한번 전화로 상담 신청해 주시고요. 자세한 부동산 고민 상담 원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1:1 개별 상담 자리 마련하고 계시다고 합니다. 상담 일정 좀 안내해 주시죠. 네, 저희 차원부동산 양승국 소장 접니다. 제가 이제 세미나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바로 내일입니다. 내일 토요일 11시에 저희 차원부동산 투자연구소 3층 세미나실에서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꼭 전화를 주시고 예약을 하시고 참석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아무래도 아직 코로나가 뭐 해제가 됐긴 했지만 아직까지도 서로가 이제 거리를 좀 둬야 되고 이래서 한 30명 정도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미리 전화 주셔가지고 선착순으로 오시기를 바라겠고요. 이번 주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2023년이 이제 토끼예죠. 토끼는 항상 다닐 때 점프를 해서 다닙니다. 그래서 점프해서 다음에 우리 2023년에 점프해서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곳이 어딜까? 이런 지역들을 중심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고자 하니까 우리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 그리고 현금을 혹시나 보유하고 계신데 이거를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도 한번 오셔가지고 세미나에서 제가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고 저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을 것 같다 그러면 언제든지 투자하실 수 있으니까 꼭 한번 오셔가지고 참석해보고 조언을 받으시고 투자를 하시기를 권유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투자 궁금하신 분들 또 시장의 흐름들 궁금하신 분들 이 세미나 참석하셔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 들어보시면 투자하실 때 도움 많이 되실 것 같습니다. 0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샵 3989번으로 문자 보내셔서 이 세미나도 한번 참석해 보시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부동산 시간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이 핫한 뉴스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3대책 발표 전후로 부동산 시장의 분위기가 참 많이 달라졌는데요. 전국 아파트값 올 들어 4주 연속 하락세가 둔화됐다는 통계가 뒷받침해주고 있죠. 자, 정부 13대책이 그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시장을 녹일 수 있을지 자세한 내용들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13부동산 대책 그리고 1월 10일 날 발표했던 대책들 이런 것들 관련해서 제가 한번 설명을 미리 드리긴 했었는데요. 시간이 너무 모자라가지고 굉장히 빠르게 핵심적인 내용들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그래도 시간이 좀 되니까 자세하게 한번 좀 설명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의 시야를 조금 넓혀보기를 바라겠습니다. 제가 특히나 이제 뭐 대출이나 아니면 청약에 관한 부분들도 많이 있는데 그 부분은 제 전문이 아니니까 차치를 하고요. 세금과 정비사업 부분에 대해서 제가 정확하게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 이번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오고 나서 부동산 대책들의 완화 대책들이 규제를 좀 완화시키는 대책들이 많이 발표가 됐었죠. 왜 그랬습니까? 아무래도 그 전 정권에서 워낙 많은 수요만 억제시키려는 규제를 많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부동산 가격이 상승해버리는 그런 역효과가 나버렸단 말입니다. 그래서 차라리 좀 시장에 맡기는 시장 중심의 정책으로 가자라고 해서 이번 윤석열 정부에서는 들어오자마자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완화책들을 좀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다가 지금 현재 금리가 너무 상승이 되다 보니까 상황이 너무 안 좋아졌죠. 경제적인 전반 상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가장 먼저 우리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정책이 뭐다? 바로 부동산 정책입니다. 부동산은 굉장히 많은 전후방 사업, 연관 사업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들을 살려줘야지 경제가 돌아가겠다라고 해서 부동산 규제에 대한 완화 대책들을 지금 계속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완화 대책들이 나오는 중간에 또 뭔가 하나 트리거가 들어가게 되면 바로 또 상승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변곡점이 될 수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규제 대책들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5월 9일 날 발표를 했었죠. 바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이게 굉장히 문제였었죠. 이 중과를 한시적으로 아예 없애도록 해주겠다라고 해서 2023년 5월 9일까지 1년간 한시적으로 배제를 해줬습니다. 다주택자들이 물량을 좀 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대책을 내놨던 거죠. 자, 그리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보유 거주기간 재기산제도 이거 굉장히 문제가 많았습니다. 이 재기산하는 것 때문에 전부 다 머리가 아파가지고요. 그전에 또 매도를 하셨던 분들도 전부 비과세 혜택을 못 받는 그런 경우가 발생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게 더 문제다라고 해서 이 기산제도를 재기산제도를 아예 폐지를 시켜버렸습니다. 그리고 1세대 2주택 비과세 요건도 완화를 시켰고요. 다 완화 대책이었죠. 자, 그리고 두 번째 6월 21일 날 또 발표를 했었습니다. 상생 임대인 주택 양도세 특례 확대 개편. 원래 상생 임대인 주택 제도가 있긴 했는데 1년간만 거주 요건으로 해주는 거고 그리고 또 다양한 여러 가지 또 우리가 기존에 만족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 요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다 완화를 시켜버리고 2년 그냥 거주했는 걸로 해줄게라고 해서 비과세 요건을 굉장히 완화시켜버렸습니다. 상생 임대인 주택에 해당만 되기만 하면 내가 비록 2년을 거주하지 않더라도 비과세가 되도록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가 되도록 하는 그런 혜택이 발표가 됐었죠. 자, 그리고 여러 가지 또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6월 30일 날 또 발표를 했었죠. 규제 지역을 또 많이 해제를 했습니다. 지방 쪽에다가 해제를 했었고요. 그리고 7월 1일 날 종부세가 워낙 부담이 많이 됐기 때문에 1주택자들도 종부세 부담이 많이 됐었잖아요. 그래서 그 종부세를 완화시켜주는 쪽으로 또 대책이 발표가 됐었고요. 자, 그리고 8월 달에 또 우리 국민주거 안정실현 5대 전략이라고 해서 공급을 확대시키는, 이제 수요만 많게 만드는 게 아니고 제일 문제가 공급이잖아요. 공급을 확대시켜주는 그런 정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9월 22일 날 또 조정 대상 지역을 전면 많이 해제를 했죠. 인천도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를 하고요. 경기 외곽의 조정 대상 지역을 다 해제를 하고요. 세종도 투기과열지구 뭐 다 해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11월 달에 또 한 번 규제 해제를 했죠. 다 해제시켜 버렸습니다. 단 서울과 서울 인근에 있는 과천, 성남, 광명, 하남 네 곳을 제외하고는 다 조정 대상 지역에서 다 해제를 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때 당시에는 이제 서울과 요 네 개 지역만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가 남아 있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나서 12월 21일 날 취득세 중과 완화를 발표했습니다. 이게 굉장히 컸었죠.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취득하시는 분들은 취득세를 지금 현재보다 덜 내는 조건으로 이렇게 완화를 시켜서 발표를 했었고요. 여러 가지 또 해당 사항들도 많았습니다. 자, 그리고 제일 중요했던 게 1월 3일 날 조정 대상 지역을 전면을 해제해 버렸죠. 투기과열지구도 전면 해제해 버렸습니다. 단 3개 구만 남겨놓고 해제를 했습니다. 강남, 서초, 강남, 송파, 그리고 용산 요 4개 구를 남겨놓고는 나머지는 이제 현재는 조정 대상 지역이나 투기과열지구가 없는 상태입니다. 다 해제를 해버렸고요. 이게 해제됨으로 인해 가지고 굉장히 많은 효과들을 발생을 합니다.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요. 그리고 우리 또 정비 사업에 대한 부분도 그렇습니다. 그거는 제가 뒤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1월 12일 날 일시적 2주택자 종전주택 처분 기한도 연장하는 방안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전에는 조정에서 조정 가는 거는 2년 이내에 매도를 해야지만 그 혜택을 받을 수 있었는데요. 그게 그냥 다 똑같이 만들자라고 해서 3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렇게 주택 거래가 안 되는 시점에는 내가 갈아타고 싶어도 갈아탈 수가 없잖아요. 2년 안에. 그러다 보니까 3년으로 늘려가지고 좀 더 거래가 활성화될 때 그때 갈아탈 수 있도록 이렇게 완화를 시켜줬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혜택들이 발생이 됐는 거죠. 1월 3일 날 발표된 대책들이 이제 보면 조정 대상 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다 해제를 시켰는데요. 전면 해제를 하고 서울에 있는 4개 구만 지금 현재 규제 지역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세, 양도세, 정비사업 이런 순서도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취득세 완화는 12월 21일 날 발표가 됐습니다. 그런데 왜 1.3 대책 발표할 때 제가 여기 갖고 왔느냐 하면 이게 1.3 대책과 맞물려 가지고 더 좋은, 더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서울이 다 조정 대상 지역이었기 때문에 2주택부터 이게 2주택부터 해서 3주택부터 이게 다 걸렸던 거예요. 자, 그런데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가 돼 버리니까 비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1주택일 경우에 1에서 3%, 2주택인 경우에 1에서 3%, 그죠? 3주택인 경우에부터 이제 8%에서 4%로 바뀌었는 거고 12%에서 6%로 바뀌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조정 대상 지역이라 하더라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때 발표되는 상황을 보면 2주택까지는 무조건 그냥 1에서 3%, 1주택자하고 동일하게 지급을 해주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 거고요. 다음에 또 3주택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 서울 4개구 외에는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 되기 때문에 이 밑에 것만 보면 되는 겁니다. 밑에 것만 보면 되기 때문에 3주택이 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4% 취득세만 내면 된다. 이렇게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아무래도 예전에 비싼 취득세를 내고 취득을 하기보다는 이제 취득세 자체가 주택을 매수하는 그 자체가 가격이 금액대가 낮아져 버리니까 아무래도 더 주택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활용을 하셔가지고 주택 취득하는 데 참고를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여기다 넣었던 거고요. 적용 시기는 2022년 12월 21일 이후에 사셨던 분들은 다 이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다 취득세 완화가 적용되는 상태로 주택을 매수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 취득세에서 다주택자 증여 취득세율이 있는데요. 요거는 이제 해당되시는 분들만 관심이 많으십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주택 가격이 높으신 분들은 증여 취득세가 굉장히 많이 나왔거든요. 12.5%가 나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규제 지역에서 3주택 이상 다주택자죠. 갖고 계시는 분들이 3억 원 이상, 대부분 다 3억 원 이상이니까 그 주택을 증여를 하게 될 경우에 증여 취득세 자체가 12%였습니다. 그런데 취득세 완화 발표가 되면서 6%로 낮아졌는데 지금은 이것도 무의미하게 돼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비조정 대상 지역, 서울의 4개 구를 제외하고는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이기 때문에 주택이 많다 하더라도 그 주택을 증여를 한다 하더라도 3.5%의 증여 취득세만 내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증여를 할 때
굉장히 부담이 좀 낮아졌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로 제일 중요하죠. 양도세입니다. 양도세는 1세대 1주택자 비과세 거주 요건이 면제가 된다. 이게 뭐냐면 예전에는 83 부동산 대책이었죠. 82 부동산 대책이었죠. 그 82 부동산 대책 이후에 취득을 하게 되면 규제 지역에서 서울 같은 경우로 예를 들겠습니다. 서울에 한 집을 취득을 하게 되면 무조건 2년 거주를 했어야 됩니다. 그전에는 그런 게 없었죠. 근데 그때 생겨가지고 이제 2년 거주를 했어야 됐는데 이제 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가 돼버리니까 비조정 지역이잖아요. 비조정 지역이면 거주할 요건 자체가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2년 보유만 하더라도 언제든지 나중에 매도를 할 때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주택자가 1주택자가 주택을 사고 그 이후에 또 여러 주택을 취득한다 하더라도 나머지 1주택 그 이후에 샀던 주택들을 다 매도하고 나머지 파는 주택 하나가 1주택이다 그러면 내가 2년 거주할 필요 없이 보유만 한다 하더라도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조건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을 많이 활용하시게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양도소득세 양도 그 다주택자 중과 배제가 1년 연장됐는데 이거 자체가 이제 의미 없어져 버린 거죠. 물론 강남 4구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뭐 상관이 없겠습니다만 그 분들이 아니고는 지금 다 비조정 대상 지역은 중과가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다 의미가 없어졌다. 그리고 정부에서 일단 발표를 했습니다. 한시적으로 중과 배제를 하고 있지만 향후에 중과 배제를 아예 없애는 쪽으로 세제를 개편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처분 기간 이것도 이제 2년 이내에서 그 외 지역 무조건 3년 이내로 바뀌었는데 이제는 상관없이 다 모든 지역이 3년 이내로 다 바뀌었죠. 그래서 2년 이거 이제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3년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는 언제부터 적용이 되느냐? 이제 그 전에 두 채를 일시적 2주택으로 사셨던 분들도 있죠. 그 부분들도 다 해당이 되시는 겁니다. 다 3년 이내에 매도를 하시면 다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다음으로 이제 중요한 거 정비사업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 정비사업은 투기과열지구가 담당을 합니다. 투기과열지구. 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순간 정비사업에 관한 규제는 다 없어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가 조합원 승계 금지고요. 두 번째가 5년 재당첨. 이것도 굉장히 중요했죠. 세 번째가 주택 공급수 제한. 이것도 해당 사항이 없어집니다. 투기과열지구의 조합원 자격 같은 지위 승계 금지 규정은 투기과열지구에 해당됩니다.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조합 설립 인가가 나면 안 됐었죠. 매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관리 처분 인가 후에는 매도를 못했습니다. 근데 이게 다 상관이 없어집니다. 왜냐하면 투기과열지구가 이제 아니기 때문입니다. 언제든지 조합원들은 조합원 지위를 승계할 수 있다. 그러면 그 뜻은 언제든지 매도가 가능하다. 이렇게 바뀌었다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모아타운 같은 경우도 빈집법에 의한 건데요. 빈집법도 조항을 살펴보면 투기과열지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는 순간 여기도 조합 설립 인가 후에 얼마든지 매도가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5년 재당첨 금지 제한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머리가 아프잖아요. 그런데 서울의 4개구 제외하고는 다 이제 해제가 됐으니까 이것도 투기과열지구의 정비사업에만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군데의 재개발 구역을 가지고 있는데 둘 다 투기과열지구다라고 그 투기과열지구 안에 들어있을 경우에만 5년 재당첨 제한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용산에 하나 갖고 있고 다른 뭐 홍제동에 하나 갖고 있다. 이렇게 하면 어떻습니까? 하나는 용산은 투기과열지구인데 하나는 투기과열지구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5년 재당첨 제한이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5년 재당첨 제한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 물론 나중에 향후에 다시 투기과열지구가 된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때도 경과 규정은 두겠죠. 경계 조치를 할 겁니다. 분명히. 무조건 손해되는 방향으로는 잘 법을 바꾸지는 않죠. 선의의 약자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로 주택 공급수 제한인데요. 요거는 보시면 법을 잘 살펴보시면 되는데요. 결국에는 3주택까지는 서울에 있는 재건축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재건축 아파트를 3채를 갖고 있다 그러면 3채까지는 무조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3채까지는 무조건 공급이 가능하다. 빈집법에 의한 것도 똑같습니다. 다 받을 수 있으니까 재건축을 가지고 계신다 아니면 모아타운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그 같은 구역 안에 3채를 갖고 있으시더라도 3채 다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자금 조달 계획서도 굉장히 완화가 됐죠. 자금 조달 계획서 이제 비규제 지역 6억 이하 뭐 빌라 같은 거 아니면 재개발 구역에 있는 걸 취득을 하신다 하더라도 자금 조달 계획서 증빙서로 다 제출이 의무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리가 주택을 취득하기에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 그러면 지금이 살 적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많이 오를 만한 지역에 취득을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번 토요일 날 내일 저희 11시에 진행하는 세미나에 참석하셔가지고 그에 대한 정보를 꼭 받아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13대책 발표 이후 참 많은 부분이 달라졌는데요. 혼자서 다 알기엔 좀 어려우시죠? 자, 무료 세미나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이번 주 토요일에 진행되는 세미나 참석하셔서 많은 정보들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02-2638-3970번으로 전화 주시고요. 문자 샵 398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2월 1일 다음 주 수요일부터 이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방송 시간이 변경됩니다.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니까요. 참고하셔서 저희 방송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에게 보다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가격의 상승 하락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하루 마무리 잘 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